이제 250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조금 이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왜 제가 한번 모티브를 잡았냐면, 제 주변에 제가 예전부터 멘토링 하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쿠팡에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되게 좋은 일이죠.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월급이 270에서 80 정도예요. 이제 아시겠지만 일반 그 정규직과 또 이제 무기계약직은 그 연봉 그 상승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최근에 조언을 해주면서, 이거는 제가 라이브에서 한번 해드리면 괜찮겠다. 실제로 대부분이 월 250에서 300만 원 정도를 버시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조금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오해하실 게 있을 거예요. 너는 변호사잖아. 넌 소득이 높잖아. 이 얘기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150에서 200 벌 때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시드를 마련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소득이 좀 올라간 건 사실이니까 그걸 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단은 당연히 뭐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제 소비 절제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알뜰폰 써라. 저기 알뜰폰 중에서 청년요금제가 있습니다. 10,000원 이하가 있어요. 10,000원 이하가 있습니다. 이거 쓰면은 그 대신 유튜브는 이게 높은 화질의 영상 못 본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높은 화질의 영상이라는 건 대부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뭐 이런 영상들입니다. 안 봐도 돼. 솔직히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거 봐봐야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저기 돈 재테크 채널 있잖아요. 재테크 채널은 소리만 들어도 돼. 뭐 자기 개발 채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소리만 들어도 돼. 이거 영상 볼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영상 볼 필요도 없거든요. 다가 그래서 알뜰폰 써라예요. 요금제도 무슨 뭐 무제한 요금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니 볼 건 집에서 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이거 볼 거면 집에서 봐. 자, 이게 왜 중요하면 또 하나 이거 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20대 분들이 가장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이 짜투리 시간이 다 뭔지 아세요? SNS나 동영상, 웹툰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250을 버는데 내가 자기 개발할 시간을 언제 버냐고요. 언제 확보하냐고. 제가 이 얘기를 해줘요. 20대 친구들한테. 요즘에 이게 정신 빠져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야, 네가 그나마 출퇴근하고 무슨 화장실 가 있고 이런 시간들에 그나마 너가 뭘 해야 발전 여지가 있는데, 짜투리 시간에 다 SNS 보고 동영상 보고 있고 웹툰 보고 있으면은 니네는 언제 자기 개발을 하냐는 거예요. 자, 맨날 이런 불평불만 하거든요. 뭐 중소기업 다니는데요. 늦게 퇴근해요. 뭐 이런 거 불평불만해요. 그러면은 뭐 늦게 퇴근할 수 있어. 그 직장의 성격에 따라 늦게 퇴근할 수 있는데, 그러면 늦게 퇴근할 거면 그러면 이제 시간을 어디서 확보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짜투리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원래는 뭘 해야 되냐면 책, 재테크, 부업 공부, 아까 말씀해주신 뭐냐면 뭐 예를 들면 향후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언가, 뭐 보통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럴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대 때는 이게 에너지가 돼요, 사실. 20대 때는 이게 가능하다. 세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솔직히 20대 때 이걸 안 해놓으면 못해요. 못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일단 알뜰폰은 무조건 써야 돼. 그리고 알뜰폰을 포함해서 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냐. 무슨 구독료. 그다음에 구독료가 대부분 이제 온라인 서비스죠. 구독료, 그다음에 요것도 있어. 문화생활비. 이 문화생활비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250 벌 때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냉정하게 표현하면 250만 원 버는데 무슨 문화생활을 합니까? 정신 좀 차려라. 제발. 250을 버는데 문화생활까지 즐겨요? 갑자기 막 이래요. 250을 버는데 뭐 뮤지컬을 보러 가. 자, 이런 거는 언제 간다? 이제 무료 쿠폰이 있을 때 가는 거지. 이거는 안 됩니다. 유튜브가 좀 고민인데, 유튜브가 프리미엄이 가격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좀 고민이야. 예, 좀 고민이에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 중에서는 유용한 컨텐츠도 있으니까. 자, 돈이 없다. 자, 그럼 광고 건너뛰기를 누르면 됩니다. 조금 불편해져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광고 건너뛰기를 눌러요.
예, 그러니까요. 저 성식팡님 저게 맞아요. 저게 뭐냐면 내가 월급을 한 100, 200을 더 받는 거랑 투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이거 비교를 해봐야 돼요. 가치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유튜브 프리미엄 안 하면 환율 가치 트레이드 데이터 쓰면 저 관점이면 인정. 저 관점이면 인정입니다. 자,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그래도 유튜브를 분명히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고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데 내 광고 건너뛰기를 누를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이걸로 데이터를 하는데 데이터 비용은 얼마가 나올까? 되도록이면 와이파이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문화생활비 가지고 자,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운동은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운동은 반드시 해야 돼.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돈 쓰는 운동은 하지 마라. 러닝하면서 왜 러닝화를 100만 원짜리를 사느냐인 거예요. 일반적인 운동화도 잘만 뛸 수 있다. 이것도 정신 좀 차려라. 아니 이게 지금 뭐 무슨 100만 원짜리 막 뭐 러닝화가 뭐 얼마짜리 몇십만 원짜리 사고 250 벌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헬스장은 인정인데 헬스장도요. 자, 제가 참고로 지금 헬스장을 다니는데 얼마냐? 1년에 와이프와 제가 합쳐서 6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명에서 60만 원이에요. 네, 30만 원이란 얘기죠. 자, 한 달에 얼마죠? 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주변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자체 주거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싼 거 많습니다. 자, PT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PT. 자, PT, 물론 처음에 배우는 것 나쁘진 않아. 근데 요즘에는요, 자, 영상도 공짜고요. 여기서 자세를 따라하면서 잘 할 수 있어요. 제발. 자, 운동비도 너무 많이 쓰는 건 좀 그래요. 250일 때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버신 분들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250을 버는데, 지금 헬스장 뭐 무슨 PT 끊어가지고 뭐 한다? 여성분들은 필라테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비쌉니다, 이거 필라테스. 제가 맨날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혼 소송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 들으면은, 뭐 필라테스도 다녀야 되고요. 뭐 뭣도 다녀야 되고요. 뭐 피부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피부과도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근데 아예 다니지 말라고는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외모가 이제 어필될 수 있는 게 그래도 피부로 많이 어필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뭐, 그래, 남자분들이 그래도 외모를 많이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근데 이것도 잘 해야 돼요. 싸게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에게는 이게 투자가 될 수는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수준에 맞게 다녀야죠. 근데 필라테스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필라테스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방법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어요. 뭐 몸매를 가꾸는 운동도 꼭 필라테스 다닐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요가 1만 원, 2만 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식비. 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식비. 일단 인스턴트 제발 먹지 마세요. 제가 진짜 이게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건강 챙긴다고 하면서 잠이 부족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밥은 인스턴트로 먹더라고. 그러면 건강 망치는 건데 왜 먹어? 보통 핑계로 대는 게 자취하니까.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리고 요즘엔 20대 친구들도 이게 자립심이 없어가지고 보통 부모님이 반찬을 해다 줘요.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근데 일단 먹고 살려면요. 250이잖아요. 자, 250만 원 버는데, 인스턴트가 싸지만 건강을 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용도 저렴하면서 해 먹으려면, 자, 일단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자, 된장찌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쌉니다. 두부, 된장, 감자, 양파 넣고 청양고추 넣고요. 맛있게 먹으면 청양고추 넣어야 돼요. 자, 청양고추 넣고 이건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고춧가루 뿌리는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호박 정도 넣는데요. 이거 다 안 넣어도 돼요. 된장찌개 정도는 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자, 2번 그다음 김치찌개 해 먹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뭐 더 쉬워요. 김치를 볶아서요. 김치는 요즘에 저희 보통 이제 있으니까 자, 김치 볶아가지고 물 넣고 끓여요. 자, 마늘 넣고요. 여기 위에도 마늘은 있어야 돼요, 마늘. 자, 마늘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져요. 자, 마늘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지고요. 청양고추랑 마늘 2개 넣잖아요. 보통 국물 맛이 훌륭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무 있잖아요, 무. 무가 싸긴 싼데, 이게 이제 단단해가지고 요리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 얼마 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얼마 안 들어요. 예.
아, 저녁 간식도 좋죠. 그러니까 저녁 간식도 좋아요. 예. 근데 주말엔 해 먹어야 되니까. 주말엔 해 먹잖아요. 주말엔 해 먹어야 되잖아요. 예.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별 메뉴 같은 거 단백질 공급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닭 메뉴입니다. 닭 메뉴. 왜 그럴까요? 닭이 가장 싸니까. 자, 단백질 공급은 닭 메뉴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닭볶음탕을 끓이거나요. 이것도 위에랑 재료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이거를 있어요. 그 백숙을 할 수가 있는데 백숙도 닭을 통째로 큰 걸 사면 쌉니다. 네, 실제로 싸요. 닭발은 좀 조금 어쨌든 그 닭볶음탕 여기 나온다. 돼지 전지도 나오고요. 저기 앞전지 알지? 앞전지 전지 후지. 자, 그래서 요런 거 하시면 돼요. 건강 챙기려고 단백질 공급 좀 하고 싶으시다. 그 다음에 또 뭐 당연히 이거죠. 계란이죠. 계란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계란은 뭐 계란 후라이 제일 쉬운 거. 그 다음에 계란찜, 계란 달걀 무침. 저기 달걀말이. 요 정도는 할 줄 아시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계란 최고. 자, 그쵸. 이게 공복 유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아, 이거 보고 못 잡고 양말제 백숙 시키셨다고. 어, 자, 요 정도는 해야지 250으로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여기다가 이제 남자분들의 경우에 남자분들은 제육 정도? 할 줄 알면 좋아요. 제육. 제육은 생각보다 돈이 안 듭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요. 네,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요, 진짜. 음. 그래서 요 정도로 국물류를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 여기에다가 요거에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 고추장찌개가 있어요. 재료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고추장찌개에는 약간 뭐만 넣어주면 되냐 이건 김치찌개에도 넣어도 되는데 돼지고기인데 이제 저지방 저지방인 돼지고기 뭐 아니면 기름 들어간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가끔은 써줘도 됩니다. 이거 보통 한 번 끓이면은 며칠 먹습니다. 솔직히 며칠 먹거든요. 예. 네, 며칠 먹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그쵸. 그러니까 부업으로 대리 뛸 거면 좀 얘기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50만 원 버는데 이거에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만약에 자 이제 좀 이따 부업 얘기 또 할 건데 부업을 많이 뛰어서 밥을 집에 와서 해 먹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이거는 저희 가면서 챙겨 먹어야죠, 그냥. 예, 그거는 맞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식비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고. 이거 된장찌개 실제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며칠 먹거든요. 한 하루 이틀은 기본 먹거든요. 기본 먹는데 돈 거의 안 들어요. 10,000원 이내요, 10,000원 이내, 사실. 저기 밥은 다 할 줄 아시죠? 요즘에 밥솥이 다 해주니까. 맞아. 햇반 사지 마. 제발. 그냥 전기밥솥 싼 거 사. 전기밥솥 싼 거 사서 밥을 해 먹어요, 제발. 제발. 아, 진짜 햇반 사 먹는 애도 있어. 어이가 없어. 내가 진짜 햇반 사 먹는 거 보면서 이게, 씨, 돈을 모으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 씨. 햇반 개 비싸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리시죠. 예, 250 번인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교통비인데요. 자, 교통비. 자, 교통비. 자, 250이다. 차 사지 마. 정신 좀 차려. 250이 무슨 차야? 어이가 없어, 어이가. 어이가 없고요. 예, 미쳤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미쳤습니다. 250 주는 직장이면 영업 직장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차도 필요 없다고. 가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지방. 지방 예외가 있긴 합니다. 자, 지방은 예외인데요. 자, 중고차 500 넘으면 안 됩니다. 네, 한 10년 넘은 거. 자, 10년 넘은 거. 자, 10년 넘은 거. 자, 중고차 250 벌면 500 넘으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교통비는 이렇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모두의 패스, K패스 나오네, 역시. 지금은 이제 원래는 이제 기후동행 카드 추천하다가 최근에 나왔죠. 모두의 뭐 K패스 쓰시면 되고요. 요즘에 K패스가 더 나아요. K패스 쓰면 6만 원이면 끝납니다. 그냥 교통비는.
자, 택시 타면 안 되겠죠? 자, 택시 타면 안 되겠죠? 예.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시 탄 거면 인정인데요. 예, 그거 아니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비가 있는데, 자, 주거비. 이 주거비가 문제예요. 자, 주거비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자, 양질의 주거는 포기하자.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같이 사는 거 고민해봐야 된다. 누구랑 친구, 동거 뭐 등등. 양질의 주거 포기하고 같이 사는 거 고민합니다. 그러면은 쌉니다. 아니면 고시원인데, 아니면 고시원.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걸 더 추천해요. 같이 월세 싼 거 이제 예를 들면 썩빌 들어가서 친구와 같이 사는 거. 예, 요거 추천하긴 해요. 사실은 요거 추천하고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부모님 집에서 다녀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변에 부모님 집이 있다. 부모님 집에서 다닐 수 있다면은 일단은 염치불구하고 일단은 부모님 집에서 다녀야 돼요. 웬만하면 독립하지 마요. 돈 많이 듭니다. 이제 일단 치약, 샴푸, 면도기, 여자분들은 더 많아요. 이제 치약, 샴푸, 면도기, 비누, 뭐 폼 클렌징, 무슨 크림, 뭐 등등등, 뭐 이제 심지어 수건도 사야 돼요. 수건도 사야 되고 빨래 비용 엄청 많아요. 예, 빨래 비용에다가 인터넷 비용, 자 그다음에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거를 이제 쓰고 싶으면 독립하시고요. 아니면은 부모님 집에서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야 된다. 네, 직장이 가깝다. 그러면은 이제 썩빌 들어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살면서 요거를 아껴야 돼요. 요거. 자,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린 거냐? 이거를 아껴야 돼요. 생활비를. 친구와 같이 살면 생활비까지 절약이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썩비를 혼자 들어가잖아요? 자, 그냥 썩비를 혼자 들어가면 주거비는 낮출 수 있는데 생활비를 못 낮춰요. 맞아요. 350도 비슷해요. 맞아요. 사실 본질은 비슷해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주거비를 보려고 이제 최근이 아니라 오늘 이거 컨텐츠를 하려고 이제 월세를 찾아봤어요. 제가 일단 서울에 좀 출퇴근이 괜찮은 지역으로 찾아봤는데 일단 일산을 봤습니다. 일산.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요. 자, 일산 쪽을 보니까 얼마짜리가 있었냐면 325가 있었습니다. 자, 참가로 다가구. 자, 그래서 찾아보면은, 자, 뭐 찾는 방법 아시죠? 20대 분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 원룸 투룸이나 빌라 주택을 누릅니다. 그리고 거래 방식을 월세로 바꿔요. 1000에 60 이런 건 비싼 거고요. 550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죠. 550, 552, 4000에 65, 1000에 50. 이건 비싼 거예요. 근데 더 싼 걸로 가야겠네. 228 이런 거 있죠? 훌륭하죠? 537, 218, 535 이런 게 있어요. 자, 500에 40, 2000에 35. 이거는 저희 보증금 비싸니까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500에 35, 300에 35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딱 들어가면 원룸이에요. 자, 원룸이고 지하 1층 역시 반지하죠. 예, 역시 반지하고요. 일단 이런 거 들어가 살아야죠. 좀 가끔보다 2층 같은 것도 있어요. 2층이 2000에 35인데 이게 보증금이 좀 아까워요. 예, 사실 조금 아깝고요. 자, 500에 40이 이제 월세가 좀 비싸요. 예, 좀 30대이긴 해야 되는데 요게 3층입니다. 요 정도면 훌륭하죠.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혼자 사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임대 뭐 되시는 분들은 그거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지방 30면 투룸 가능하죠. 알죠. 저도 알죠. 여기 말고도 많아요. 뭐 부천, 뭐 고양 부천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싼 데 찾으면 다 나옵니다. 서울은 힘들고요. 자, 이런 데 이쪽 가잖아요. 제가 조금 좋아하는 데가 7호선하고 1호선 겹치는데 뭐 온수나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썩빌 이런 데 들어가면 쌉니다. 여기 300에 30 있잖아요. 3층이네 또. 그 매우 저렴. 1년 계약도 가능. 옵션이 있고 깔끔하대요. 자, 여기서 이제 서울 출퇴근할 수 있겠죠? 300에 30, 500에 30. 여기도 500에 30이네요. 이건 1층이네. 반지하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있어요. 이런 거 찾으면 나온다니까요. 일단 이런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자, 이런 거에서 살아야 250으로 돈이 모여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거, 일산, 뭐 부천, 뭐,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자. 제가 최근에 그 만난 친구한테 제가 결혼을 권했습니다. 왜 권했냐? 자, 20대 후반이고요. 이제 30대 됐지. 30살이다, 30살. 남자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파트너라고 할게요. 파트너가 돈을 모을 줄 안다는 전제예요. 전제.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이러면 250이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500이 되고요. 보통 여기서 70%를 모으면, 아까 저런 데 살면 70% 모여요. 자, 70% 모으면 얼마 모이죠?
350만 원이 모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1년 모으면 4,2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할만합니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자, 250을 버는데, 이거에서 70%를 모은다고 가정 못해요. 사실 250으로 70% 힘들어요. 근데 70% 모은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이거 얼마죠? 1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1년을 모아도 얼만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 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혼자 사는데 70%못 모아요. 못 모으는데 이렇게 가정해도 이게 모이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2,100만 원인데 사실. 그러니까 모으는 속도가 너무 말이 안 돼, 이거는. 네. 이게 모으는 속도가 말이 안 되잖아요. 2,100만 원은 이거 5년 모아야 되거든요. 1억? 이거 얼마예요? 2.5년인데 정확하게는 2년에 이자까지 하면 2년이면 모아요. 이거 그러면은 만 10년으로 만들면 정말 순수 돈으로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재테크 할 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베스트고, 여기에다가 뭐가 있냐? 둘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게 보통은 아닌데, 이제 둘 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더 열심히 삽니다. 왜냐면 20대 후반에 250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으는 속도가 이때 이렇게 모으면 얼마가 되냐면, 30살에 만약 두 명이서 결혼을 했다. 10년 정도 모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병행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렇게 모은 분들 보통 얼마 모으면 7억에서 8억 모았어요. 자, 이러면 이제 4억, 이게 순수로 4억이잖아요. 재테크하면은 10년 정도에 2배는 불려요. 2배는 불려요, 진짜. 네, 2배는 불려요. 이 정도 돈을 40대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국의 퍼센트로 보면은 낮습니다, 이게.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도 이렇게 살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은 그렇다지 부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부업 또는 미래 가능성. 자, 우리가 250에서 멈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250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소득 250으로 평생 살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평생 살 거 아니죠? 예, 평생 살 거 아니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자, 일단은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는데, 자, 예를 들면 부부가 있다라고 하면 한 명이 부업을 뛰고요. 다른 한 명이 투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익을 벌 수 있는 둘 중에 좀 더 나은 사람을 투자 공부를 하고요. 한 명이 부업을 뛰는데,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남성분들 경우에는 체력이 좀 더 나으니까 주말에 실제로 일을 뛰면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현장 일을. 보통 현장 일. 뭐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 기술 쪽도 있고 택배, 배송 뭐 등등등 있어요. 뭐 심지어 대리 뛰는 것도 있고, 대리운전. 이삿짐 센터. 청소. 뭐 철물점에서 약간 이제 일 봐주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철물점. 그다음에 이제 뭐 주차장도 있고, 무슨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이런 거를 하면서 나중에 요거를 이제 홍보 포인트로 사용해가지고 뭐 개인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뭐 등등등이 있어요. 사실 20대 초반부터 저걸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걸로 이제 돈을 제대로 모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이제 내가 한 만큼 더 일이 되고 돈이 되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소득을 최소 부업으로 100만 원 정도를 벌어보는 걸 목표로 한다. 자, 그러면은 350 정도가 돼요.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전제로 하는 거는요, 20대 때는 진짜 정말 죄송한데요, 쉬는 날이 없어야 합니다. 자, 30대부터는 쉬는 날 하루는 보장해야 돼요. 왜냐면 몸이 못 버티니까. 자, 30대부터는 그래도 1일 정도 쉰다. 일요일을 쉰다. 예를 들어서. 자, 일요일을 쉰다. 그럼 토요일은 부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까지는 솔직히 체력이 버텨줘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잘 자면, 잠은 잘 자야 돼. 네, 잠은 잘 자야 돼요. 이게 잠은 잘 자야 되고, 아까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잠은 푹 자야 돼요. 진짜 제가 이거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잠을 막 20대 때 줄이는 건 안 돼요. 그거는 바보짓이고, 잠을 안 줄이되 주 7일 일하는 걸로 가야 돼요. 제 경험상 그랬어요. 솔직히. 제 경험상 그랬어요. 잠은 제대로 자고 주 7일 일하는 걸로 가는 게 맞더라고요. 제 경험상. 잠은 잔다. 자, 잠은 잔다. 근데 주 7일 일한다. 근데 30대부터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된다. 자, 토요일에는 부업을 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소득벌이를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요거를 사업화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으시다면 부업파들은 마케팅과 홍보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재테크파들은 공부, 임장,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부동산이 임장인데, 원래는 주식도 제대로 하려면 임장을 가야 돼요. 그거 아시죠? 보통 이제 그 주담 있잖아요, 주담한테 전화도 하고, 자료도 공부하고, 뭐 실제로 이제 만약 할 수 있으면 막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다음 코인은 좀 얘기가 다른데 코인은 워낙에 이게 약간 이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죠. 임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코인 같은 거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살아야 250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면 이제 시드가 보통 이렇게 살면요. 이렇게 살면 시드가 3억에서 5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가 이제 잘 들어가면 이제 성공이고 이렇게 돼요. 딱 산술적으로도 느껴지시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근데 만약에 결혼을 못 했다라고 하면 이게 시대가 좀 줄어요. 보통, 제 경험상 1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돼요. 이제 30대 중반에. 자, 30대 중반에 1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물론 대단한 건데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려면 이때부터 좀 투자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장기전이기 때문에 잠을 너무 줄이는 건 비추입니다. 전 비추고 차라리 일찍 일어나는 걸 추천해요. 일찍 일어나는 거 추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제로 하는 건 건강을 챙기는 방식을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제대로 해 먹어야 돼요. 영양제 챙겨 먹고요. 잠은 자야 돼요. 그래서 말씀 다 드렸죠. 그러니까 250 버시는 분들은 이걸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를 축적하고 모고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거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이게 안 됐다. 자, 250 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50대 때 혼자산 1억 들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최근에 왜 연금 책들이 팔릴까? 돈이 없으니까. 50대부터 ETF 투자를 합니다. 자, 참고로 최근 나오는 책들을 이제 50대에 이제 연금 관련 책을 보고 계시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야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짜투리 시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짜투리 시간에서 뭘 써야 되냐면, 짜투리 시간은 제일 좋은 게 원래 저는 책이에요. 책이고, 그 다음 유튜브, 각종 이제 인터넷을 통한 이제 정보 습득.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저기 주식 쪽일 수도 있고 코인 쪽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봐주셔야 된다. 짜투리 시간에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고 본업에 집중도 해야 돼. 그래야지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본업도 집중하고 부업까지 해.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 책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아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책을 주말에 읽는다. 책을 주말에 읽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부업을 하고 들어와서 보통 저희가 뭐 공사 같은 거 하면은 4시에서 5시에 끝나잖아요. 들어와서 책을 읽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 정도는 해야 이제 뭔가 된다.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안 하면 미래가 담보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진짜 40대, 50대인데 진짜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 이게 되게 슬퍼요.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진짜. 뭐 노후 대비 아예 안 돼 있고 뭐 돈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막 이제 막 골프 치고 다녀요. 어이가 없어. 돈도 없는데. 그나마 뭐 위안을 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스크린 골프 친다. 필드는 안 나가. 40대 50대 됐는데 골프 쳐요 다. 돈도 없는데 진짜 제가 얼마인지 아는데 막 맨날 골프 치러 갔대. 어이가 없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쵸? 나라탄만 안 하면 된다. 나라탄 하잖아요. 인간이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살아야 이게 이제 뭐냐? 열심히 산다. 요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주 5일째 일하면서 뭐 그냥 주 5일째 6시 퇴근이야. 근데 뭘 열심히 사는 거야 이게.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냥 적당히 하는 거지. 이게 뭘 열심히 사는 거야 이게. 주 4.5일째 뭐 주 5일째든 어쨌든 뭐 이렇게 일하면서 하는 거는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회사 다니는 거는요, 원래 자기 밥벌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게 완전히 기준이 지금 뒤틀려져 있는데, 회사 다니고 내 밥벌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산다는 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도 되게 즐겁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이니까 좀 나중에 다른 말씀 드리고. 근데 9시간이라고 출퇴근 2시간에 운동 1시간하고 씻고 밥 먹으면 평일에 시간이 없지 않나요? 자, 저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게 또 있어요. 출퇴근 시간을 줄여야죠. 만약에 못 줄이는 경우는 아까 짜투리 시간 있죠? 짜투리 시간이 그러면은 출퇴근이 2시간이잖아요. 자, 이거 뭐죠? 공부할 시간이죠. 이때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원래 줄여야지 맞는 거예요. 줄이면서 저렴한 주거지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줄이는 경우다. 그러면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이 시간에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은 남는 시간 2시간에 저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렇게 살 때 열심히 하면은 이 레벨로는 저는 정말 이렇게 살잖아요. 퍼센트 10억은 무조건 가요. 진짜. 이거를 딱 40대 후반까지만 유지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40대 후반까지만 유지하면 10억은 무조건 간다. 왜냐면 40대 이후에 50대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건강, 뭐 가족, 뭐 이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40대 후반까지만 생각을 해도 요렇게 하면은 이제 10억은 무조건 가릅니다. 진짜. 그러니까 금융자산 10억 만들고 은퇴 이 다음부터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택. 이 다음은 선택입니다. 더 가고 싶은 분들은 더 버는 거고 벌 분들은 벌고 금융자산 10억이면 잘 세팅하면 괜찮죠.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배당 소득이 이제 2천이 넘으면 아시죠? 이제 종합과세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건보료 뭐 등등등 이게 약간 생각보다 금액이 작아질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긴 해요. 이제 서울 부동산은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유유자적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긴 있어요. 저 세팅하고 저렇게 세팅하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딱 저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윤정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딱 제가 40대 후반으로 세팅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선택인 거예요. 40대 후반까지만 세팅해가지고 자산 규모를 키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가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게 단순히 돈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경험이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투자도 해봤다가 뭔가 실패도 했을 거고 뭐 투자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이건 위험하거나 이런 게 이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이게 역량으로 나오면은 그래도 이제 자기 돈을 지키는 수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크게 버는 거 이런 거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 지키는 수준으로만 해도 어느 정도 세팅해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노후 준비까지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정도로만 살면은 이게 이제 250만 원 버시는 분들의 플랜이에요. 많이 썼네 생각보다. 자, 1 소비 절제 이제 알뜰폰 쓰고요. 구독료 아끼고 운동은 해야 되는데 운동도 이제 너무 돈 많이 쓰면서 하진 마셔라. 자, 헬스장도 해야 된다. 헬스장이든 운동이든 뭐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식비 아끼셔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건강해요. 사실 이렇게 먹으면 건강합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거비, 뭐 교통비. 교통비는 지방이면은 차가 필요하긴 하니까. 근데 그 대신 차 값이 절대 비싸면 안 된다. 자, 500에서 좀 모였네. 약간 모였다. 1000까지. 저는 1000까지 봐요. 예. 이거는 많이, 제 기준에선 많이 봐드린 거예요. 사실, 이게 500에서 한 1000인데, 그래서 이제 500은 딱 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 제가 이제 이것도 있는데, 500을 샀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고철값 갖고 팔면 돼요. 예. 실컷 타고요. 실컷 편하게 타고, 자, 고철값 갖고 팔시면 돼요. 500이면 아시겠죠? 이거 뭐 재판매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비 이제 썩빌 들어가서 친구와 같이 사는 플랜이 가장 좋다. 저는 이제 원룸인데 좀 질이 괜찮은데 한 40만 원대에서 친구랑 같이 살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관리비, 생활비 아껴야 되니까. 부모님 집에서 다닐 수 있으면 부모님 집에서 이제 다니면서 돈을 이제 악착같이 모아라. 결혼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여기서는 전제가 파트너가 돈을 모을 줄 안다는 전제예요. 자, 그래서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전제. 자, 요거가 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셨다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40대 후반까지 10억을 만들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부업 뛰고 이제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경험 쌓아놔라. 자, 그래서 뭐 등등등. 좀 단기간에 이제 로봇이 좀 대체하기 어려운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제 부업으로 100만 원 정도 이제 하면은 이제 소득이 350 되고 350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제 두 명이 350이다 그러면 이제 700이죠. 자, 700이면 저축률 70%로 가정하면 490만 원입니다. 자, 이거를 12달로 하면 자, 6천에 120이니까 5천 이 정도 되겠네요. 야, 이거면은 뭐 그냥 6천이라고 칠게요. 자, 6천이라고 치면은 야, 1년 한 반이면 9천이니까 뭐 이자까지 하면은 1억 되겠죠? 1년 반이면 그러면 이제 3년이면 2억이네요. 예. 딱 3년 미친 듯이 모으면 2억입니다. 사실 이거 저축률도 80%로 올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700이면 80% 가능하거든요. 사실 80%로 하면은 자, 80%로 하면은 이제 70에 560만 원이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12달. 자, 5,600에다가 2달 6천 1020 1120 1120 그래서 70만 원씩 추가해가지고 하면은 아주 훌륭해집니다. 그 두 명이서 70%는 충분히 할 만한데 사실 원래 두 명이서 70%면 진짜 할 만해요. 변호사님 냉정하게 결혼할 때 남자 여자 순자서 몇 대 몇 정도의 비율이 이상적인가요? 6대 4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지금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되는 배우자를 만나면 이게 만약에 두 사람이 다 이렇잖아요. 돈을 못 모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진짜 사실 이렇게 살면은 돈을 못 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순수 저축으로만 해도 모아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 가지고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좀 쉽지는 않아서 만약에 혼자 모은다고 하면은 이제 좀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야 되고.